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가요, 70%인데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47,500원이요. 47,500원에 70%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나요? 지금 매도를 하자니 너무 아깝고, 그렇죠. 또 계속 갖고 있자니 더 빠질까봐 불안하고, 70%인데, 네. 이거 다른 거 저는 현대차, 기아차만 했었는데, 솔직히 네. 너무 이건 실상 같았어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해서 매도를 못하고 기다렸던 상황인데 더 빠진 거죠. 그 이후로도.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하락이 혹시 있진 않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전망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 반등이 좀 늦게 나오더라도 시청자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신 건가요? 네, 한 2년 정도는. 2년 정도는 더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잠시만 좀 기운 내고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4.96%, 5%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33,500원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 기본적인 측면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조용구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 실적이 일단은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 증권사에서 보면 리포트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인 측면부터 살펴주세요. 네, 주목을 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분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주가가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요. 왜냐면은 실적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파생상품 손실이 간혹가다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 파생상품 손실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대상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 좀 스왑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손실을 예측을 하는 게 사실상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감히 리포트를 쓰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는 그런 이제 사업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 건설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신흥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라든가 브라질로 좀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성과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이게 성과가 나오기 이전에 뭐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스왑 거래에 대한 손실, 거기다가 이제 부채 비중이 많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이자 비용 출회로 인한 손실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1분기에 영업이익 186억 원 기록을 하긴 했는데 영업이익 잘 나온 걸로 떠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손실이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에도 매출액 1조 원에 영업이익 986억 원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427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을 한 거고요. 또 이제 분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억 원의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익적으로는 마이너스 이제 317억 원 적자. 이게 작년보다는 적자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적자 구조에서 쉽게 탈피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감히 이제 관심을 갖기고 어렵고 관심을 사실상 가지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취약한 그런 이제 재무 구조와 실적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실적만 두고 봤을 때는 사실상 당장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일단 평가가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불안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 스왑 거래에 있어서 앞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셨어요. 부채 부분에서 있어서도 재무구조 개선이 당장 좀 필요한 상황인데 기본적인 측면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좀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럴 때 보면은 수주 혹은 M&A 이슈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참 반등을 예상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이 종목을 제가 아까 받아가지고 보면서도 어떤 희망적인 좀 멘트를 드려야 되나 참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일단 이 종목이 뜨려면은 대북 관련된 이슈가 차라리 나와주던가,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약간 뭐 핵실험 이런 이슈들 말고 이제
뭔가 이제 통일을 뭐 기원하는 뭔가 좀 이제 같이 뭐 사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 지금 브라질하고 중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 뭐 본격적으로 한번 성장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남미 지역에다 이제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연간 뭐 3,00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수주권이 브라질 쪽에서 대규모로 터지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터지거나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계획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해보자라는 거고요. 해보자 으쌰으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할 정도로 뭐라 이제 확신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아무런 이제 특별한 뭐 호재거리들이 없이 흘러가게 되면 뭐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뭐 파생상품 평가 손실, 수합 거래에 따른 손실에다가 부채 비용에 따른 이자 비용까지 이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일단 이슈적으로도 볼 거는 일단 없고 향후에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일단 높은 자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수주가 좀 그나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흥국 쪽에 있어서 수주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대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굳이 예를 든다면은 이 중국의 환경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이제 환경 관련된 주들이 연한 3월달, 4월달, 5월달에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고점대에서 다 빠져 있거든요. 실질적인 수주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조금 이제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그 외적으로 손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순이익적으로 흑자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감 때문에 기대를 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더 밀리면 어떡하나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자리에서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오래 기다리더라도 좀 반등은 힘들 건지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 관점입니다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거보다 사실상 더 좋은 종목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좀 보니까 그냥 뭐 일본 그래프상으로도 역배열이고요. 월봉 그래프상으로도 지금 분명히 역배열이에요. 그냥 대세 하락 중이고요. 이 하락의 끝이 어디가 될지는 감히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에서 바닥을 잡거나 하는 예측들을 좀 감히 한번 해보는 건데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는 대략 한 3만 원, 3만 1,000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인데 여기까지 기다리기도 사실상 너무 좀 막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이제 아까 기술적 그 기본적인 분석이라든가 또 이제 한편으로는 향후에 뭐 성장성을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아마 이제 3만 원 초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이제 손절가를 좀 3만 3천 원으로 좀 이제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3만 3천 원이 이탈되면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네, 너무 많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3만 3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사실상 또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 봅니다. 네, 그래서 3만 8천 원 정도가 기술적인 반등상에서의 그런 이제 목표 도달치라고 좀 보여지고 뭐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했으니까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고 향후에 좀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나.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분석이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재무구조가 개선돼봤자 아직까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3천 원 선을 좀 이제 아쉽지만 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혹시라도 3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손실을 줄이는 범주 안에서 전략 매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오늘 종가가 33,500원인데 손절가가 33,0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시청자님. 네네. 전략을 좀 살펴봤는데요. 좀 많이 속상하시죠? 답답하고 감사하고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비중도 좀 많으셔서 전문가님께서도 더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요. 팔으면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3일째 5%씩 스르르 쏟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네, 그러셨겠죠. 근데 이거 현대 엘리베이터가 네. 한 번도 종목에 나오지도 않고 저는 항상 12시까지 보거든요. 네네. 토마토를 애천자인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오늘은 막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한번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매도를 다 하는 게 나을까
나오면 바로 또 올라갈 것 같고 정말 전문가님 말씀대로 38,000원까지 올라가면 조금만 네. 올라가면 그냥 매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전략 매도도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외에도 비중 축소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한번 힘드시겠지만 결정을 내려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네. 될 것 같아요. 아유, 시청자님 너무 속상하실 텐데요. 좀 기운 내시고 또 다른 종목에 있어서는 더 좋은 수익 나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또 의외로 이렇게 TV에 방송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시청자님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고하세요. 종목에서 네.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많이 힘드실 텐데요. 계속 감사하다고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죄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터 두 분의 전략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을 좀 간절히 기대려 해보겠는데요. 조용구 전문가 일단은 투자 의견 매도로 제시가 나왔고요.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정재용 부지점장은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3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림을 사셨는데요. 9452님께서 6,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20% 담고 계시는데요. 오늘 장에서 또 하림이 많이 밀렸습니다. 부지점장님, 이어 연달아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하림이 1분기가 비수기였었고요. 적자를 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뭐 하림의 그 기대는 이제 2분기, 3분기죠. 육개 가격, 육개의 이제 닭고기 성수기 때에 얼만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감인데요. 하림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고, 그리고 사료에 올려인 옥수수 가격도 곡물 가격도 하향 안정화돼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 이제 또 성수기가 진입이 되면서 육개 가격이 상승할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때 기대하는 만큼 나와주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림의 주가가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약세는 코스닥 시장 약세,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코스닥 비중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하림도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림의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따라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하반기, 그러니까 성수기 2분기를 겨냥해서 성수기 쪽을 겨냥을 하고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적이 만약 시장 예상하는 대로 괜찮게 나와준다고 하면 주가는 조정 이후에 또 반등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상승 추세가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까이 올수록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이러면은 추세가 훼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에는 뭐 과감하게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근데 그 판단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 하는 판단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죠. 주가를 보면은 최근 이제 주가의 조정을 받는 거는 뭐 시장 영향이 좀 크다 하는 판단이고요. 주가가 뭐 6,000원 전후까지는 밀릴 수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530선대인데 530 전후까지 밀리면 뭐 6,000원 전후까지도 나올 수 있다 하는 판단이고요. 6,000원 전후에서는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하림의 펀더멘탈은 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5,9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수기를 기대하는 이 투자 심리의 추세 상승이 훼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절가를 먼저 5,900원을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뭐 정고점 수준, 그러니까 6,900원, 7,000원 이 정도인데 7,000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예상대로 잘 됐을 경우에 7,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하림에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미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러니까 육개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성수기 효과가 진입이 되고 환율이 안정이 돼 있으니까 주가 많이 가겠지. 그것은
이미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한 7,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정 목표가는 6,900원에서 7,000원이고요. 또 손절가 중요하겠습니다. 5,900원 이탈 시에는 매도로 대응하자 할인 전략이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LG전자인데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67,900원에 20%요. 67,900원에 20%요? 예.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10% 조금 넘었어요. 아유,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요즘처럼 좀 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수익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이제 에어컨 수요가 따라가면은 이제 더 좋을 걸로 생각해서 좀 한 6개월 정도 더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정고점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절매 가격하고요. 네.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6개월 이상 2분기 실적 이후까지도 좀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고점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두 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분 중에 네. 어떤 분의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조영구 전문가님이요. 네, 전문가님.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조영구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LG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매수는 상당히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요즘 시장 환경에서 사실상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까지 IT가 이제 주류를 이루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세에서 종목 선택 자체는 굉장히 좀 잘하셨다라고 일단 평가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근데 이제 이 LG전자라는 종목은 참 특이하게도 시장에서 찬사가 이어질 때 보통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요. 더 이제 뭐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좀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상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건데 1분기 실적이 막상 발표가 됐을 때는 반응 자체가 당일날 급등을 하다가 다음날 오히려 또 급락을 해서 빠지고 며칠 동안 내내 밀리다가 이제 G3라는 이제 스마트폰이 선전을 하니까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좀 가전 쪽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수기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 관련해서 요 가전 사업부에서 실적이 보통은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나오는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G3 폰이 오히려 좀 갤럭시보다 반응이 좀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에어컨 잘 나가는 거야. 뭐 매년 이제 에어컨은 사실상 뭐 삼성과 비등비등하게 더 잘 나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단지 2분기에 MC 사업부가 분명히 이제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G3의 지금 현재 판매 추이를 봤을 때는 잘하면 흑자도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무난하게 일단 현재 수급과 흐름이라면은 무난하게 8만 원 선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LG전자라는 기업이 매번 분위기가 좋을 때마다 찍었던 가격 자체가 요 5년 평균선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월봉상으로. 매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G2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G2가 더 좋더라, 삼성보다 더 좋더라, 그거 잘 팔리는 것 같더라. 뭐 근데 그때가 항상 고점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무렵이 한 요 정도 무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뭐 이렇게 아주 싼 편도 아니고 지금 분위기를 잘 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그래서 8만 원 선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를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종 목표가 자체는 조금 더 높게 한 8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설정을 하셔서 보시되 또 이제 이러다가 시장 흐름 자체가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주가가 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꺾이게 되면 또 수익 난 거 좀 반납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굳이 잡아드린다면 한 7만 1,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떻게 목표가가 좀 마음에 드세요? 네, 일단은 거기서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은 했는데, 근데 보통 보는 게 8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중기적으로 봐서 좀
예를 들어서 네. 전문가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어떤 부분이신가요? 분기당 지금 2천 몇백억 영업이익이 나잖아요. 네. 근데 한 5천억 이상이라든가 최대로 잡아서 1조 정도 났을 경우에 10만 원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매출 영업이익 5천억 원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이 기업은 성수기, 비수기가 분명히 갈라져 있고요. 전기전자라는 기업이 뭐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이 분기마다 유지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매번 기대치가 항상 높습니다. 매번 지금처럼 이토마토에서 방송을 하면서 LG전자 상담을 수십 번을 해봤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매번 고점에서 상담이 들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월봉 차트를 굳이 다시 한 번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번 기대치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안 나오니까 매번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장기적인 기대감을 너무 갖지 마시고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좀 챙기시면서 움직이시되 만약에 정말 뭔가 좀 혁신적인 영업이익이 진짜 5천억 원이 분기마다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차라리 그런 판단이 들 때 차라리 늘리는 게 낫거든요, 주식을. 근데 굳이 지금부터 그런 장밋빛 전망으로 주식을 끌고 가기에는 과거 LG전자의 형태를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대응하는 건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전략에 한번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세요. 예. 네,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LG전자까지 찬찬히 살펴봤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